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실전 경매 사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 것 학습하셨죠? 그런 사례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소개합니다. 2023 타경 522-306이 되겠고요. 인천 물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미 매각길이 지났습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9월 27일 날 낙찰된 사례인데요. 자, 왜 이 물건을 가져왔느냐? 여러분들 학습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성민 빌라가 되겠어요. 빌라는 이제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죠. 다세대 주택. 여러분,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다세대가 됩니다. 건물 면적 41.43, 12.5평이니까 18평 정도 되겠네요. 대지권은 꽤 크네요. 이게 인천이라 그런가? 대지권은 24.65, 7.5평. 토지 건물 일괄매가. 사건 접수는 2023년 6월 21일. 이거는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권철승, 채무자는 권철승입니다. 이건 집주인이면서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입찰은 기일입찰이고요. 감정가는 1억 6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은요, 한 번 떨어지면은 30%씩 떨어집니다. 3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70% 떨어지고 또 30% 떨어지면 49% 이렇게 떨어집니다. 서울은 저감률이 20%지만 인천은 한 번 유찰되게 되면 30%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49%까지 내려왔네요. 1억 600만 원인데 최저가가 5,194만 원.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니까 519만 4천 원인데요. 만 단위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520만 원 쓰면 되겠네요. 자기합수표 520만 원 써, 아니면 자기합수표 한 장 가져가면은 519만 4천 원짜리 자기합수표 한 장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서 7차까지 나와가지고 5,194만 원이 최저가인데요. 낙찰은 얼마 됐습니까? 6억 3,477만 7,900원에 59.88%로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인원은 9명이 왔네요. 여러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얼마입니까? 6,347만 7,900원이고 여기 1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런데 2등을 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1등으로 낙찰받은 금액에서요, 6,300에서 보증금 519만 4천 원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 대략 하겠습니다. 한 6,400으로 보고 500만 원 빼니까 5,900이죠. 그러니까 1등으로 낙찰받은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쓴 사람을 우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충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여러분 법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집행관이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집행관이 9명을 불러요. 그런데 1등은 누가 됐고 2등은 이렇게 됐는데 2등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은 집행관이 잠깐 기다리세요. 요건이 충족되나 봅시다. 1등이 낙찰된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쓴 사람은 차순위가 됩니다. 요건이 되네요.
6,300에서 519만원 빼니까 한 5,800 이상 쓰면 되는데,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519만 4천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안 내면 차순위한테 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월 27일 날 낙찰이 되었는데요. 일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은 일주일 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4일 날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낙찰받은 금액으로 한번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층 중 2층입니다.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이. 자, 그리고 건물은 감정가가 3,180만원이고 토지가 7,420만원. 땅값이 비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임차인을 보니까요. 주거용인데 보증금이 9,900이에요. 선순위 임차인 같네요. 여기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언제 전입했나요? 2020년 11월 26일. 확정일자는 11월 5일. 야, 이상하네. 전입일날 확정일자를 봤는데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임대보증금, 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요.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거 학습했네요. 전입일자가 확정일인데 또 확정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전입하는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여러분. 자,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는 이 강진호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임차권 등기권, 임차권 등기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이제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주니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을구에 등기 목적의 주택임차권, 등기 원인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인천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임차인 강진호 씨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쓰고 보증금을 대출해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신청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식 등기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철승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2020년 10월 21일 날 9,900에 샀어요. 이거를 강진호 씨한테 9,900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언제? 2020년 10월에 했겠네요. 이제 그 당시 집값이 올라갈 때니까 이 사람은 권철승이는 9,900에 샀지만 2020년, 21년 이렇게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9,900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집값이 이제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가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서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전입일자가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날짜를 잘 보세요. 전입일자. 그리고 확정일자는 더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등기부를 보니까 압류가 2022년 8월 25일입니다. 압류가 제일로 빠르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등기부상의 압류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갑부에 들어갑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니까 이 압류가 제일로 빨라요. 세금을 못 냈네요. 평택세무서장이 압류했습니다. 이건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업하니까 소득세라든가 법인이면 법인세라든가 또 부가가치세를 못 낸 것 같네요. 아마 소득세를 못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강진호 씨가 9,900에 사는데 보증금 안 주니까 뭐 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했네요.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어요. 2023년 1월 9일 날. 그리고 누굽니까?
보증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진호 씨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한 이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압류가 말소기준 걸리니까 하나, 둘, 셋! 3건 말소시키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낙찰이 얼마 됐나요, 여러분? 낙찰이 6,347만 7,900원에 낙찰됐어요. 세입자는 얼마에 살고 있어요? 9,900만 원에 살고 있어요, 세입자는. 그렇다면 강진호 씨는 9,900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진호 씨의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채권자지만 9,900만 원인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낙찰된 금액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경매 사건을 진행하는데 집행 비용이 뭐 한 적게는 뭐 100에서 한 2, 300 들어갔겠죠. 그 집행 비용을 뺀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 그렇죠? 최우선 변제는 언제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좀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울 거예요. 2022년 8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를 배웠는데요. 이게 인천입니다. 인천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접수일자 압류가 된 것이 언제냐? 2022년 8월 25일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분이 낙찰된 금액이 6,300이라고 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얼마를 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2021년 5월 11일부터 메모해가면서 하세요.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는 인천은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일 때 4,3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4,3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배당 금액은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배당 금액은 무조건 4,300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집행비용 빼고 그러면 3,000 조금 더 받겠네요. 4,300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인천에서는 1억 3천일 때 4,300만 원을 배당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자세하게 배당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원래는 인천 경우는 1억 3천일 때 4,3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지만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물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들한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는다고 배웠잖아요. 지금 그거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가는 1억 600인데요. 언제 평가했나 보세요. 지난 2023년 6월 24일이니까 뭐 그런 대로 이때 가격이 좀 떨어질 때지만 그래도 6,300에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싸게 받았죠. 59.88 60%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진호 씨는 9,900만 원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원래는 보증금이 1억 3천까지는 4,3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낙찰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됐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으니까 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아마 3,000
만 원 조금 더 받을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있다면 또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죠. 이 강진호 씨. 이 압류, 이게 만약에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금에 따라서 또, 평택세무서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있다면, 강진호 씨, 즉, 여기에 보증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채권 금액 1억 300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러나 채권 횟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결손,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결과가 되겠고. 누구만 좋은 거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받은 사람만 기분 좋은 거죠. 왜?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요. 주택법상 4계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가 다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는 연립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실무상에서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빌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빌라 같은 건 사실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서민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낙찰된 매각 사례 물건을 살펴봤고요. 인천은 30%씩 저감이 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